집에 들어올 때 강아지가 이렇게 통통 뛰며 반겨준다고요? 그렇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저도 이걸 알기 전까지는 그냥 귀엽다고만 생각하고 영상만 찍어댔거든요. 그런데 수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한마디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것 때문에 쓸개골 탈구가 심해진 걸 수도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내가 그동안 우리 강아지 다리를 망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도 이 6가지 습관만 알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충분히 지켜줄 수 있어요. 더 늦기 전에 확인해보세요. 해당 내용은 서울대 수의과대학 의사분이 쓰신 반려견 증상 상식 사전과 반려견 육아 대백과 등의 서적과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강아지의 관절에 무리가 가는 첫 번째 습관은요, 바로 두 발로 일어서는 자세인데요. 아마 많은 강아지들이 이렇게 보호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반갑다고 일어서서 맞이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일어서서 반갑다고 해주는 모습이 귀여워서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두 발로 서는 행동은 강아지 무릎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두 발로 서서 통통 점프를 하기 때문에 뒷다리 관절에 굉장히 큰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앉아서 함께 인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원인만 알고 고쳐준다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실 강아지 관절에 큰 무리가 가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두 번째 습관, 체중 조절인데요. 간혹 강아지가 사랑스럽다고 먹을 걸 너무 많이 줘서 살이 디룩디룩 찌는 경우가 있어요. 살이 토실토실하게 찐 강아지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할머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보면 엄청 통통한 강아지들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 집에도 있어요. 그게 다 고구마 같은 거 주시면서 과하게 음식을 급여해서 그런 건데요. 이렇게 살이 너무 찐 상태에서 체중 조절 없이 계속 먹게 된다면 강아지 관절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절 질환 중에 흔히 발생하는 쓸개골 탈구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아지 무릎뼈가 자꾸 빠지는 현상인데요. 이런 관절 문제는 쉽게 말해서 기울어진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한번 기울어진 건물이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어려운 것처럼 쓸개골 탈구도 한번 진행이 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적정 체중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단단히 심어놓듯 강아지도 적정 체중을 유지해주면서 좋은 습관을 유지해줘야 오랫동안 관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쓸개골 탈구뿐만 아니라 십자인대 등 수많은 관절 질환이 체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체중 조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간혹 관절이 안 좋아서 어차피 잘 걷지도 못하는데 먹는 거라도 많이 줘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건물이 무너지는데 언제 무너지든 뭔 상관이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실제로 과체중인 아이들의 다리 건강 상태는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나빠진다고 해요. 이미 질환이 발생한 아이들에게도 예방 차원에서도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체중 조절이기 때문에 꼭 신경 써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비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많이 튀어나오거나 허리 라인이 통으로 보인다면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옆구리가 살짝 들어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영상을 멈추고 체크해보세요. 자, 이렇게 강아지의 체중 조절을 신경 써주면 분명 관절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자주 접하는 일상 환경 자체가 관절에 무리가 가는 환경이라면 이런 노력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자주 미끄러지는 바닥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에게 정말 좋지 않습니다. 바닥이 정말 미끄러워서 자주 넘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강아지 관절을 위해서 신경 써줘야 할 세 번째 부분은 바닥 매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청소하기 쉬우라고 엄청 미끄러운 바닥으로 되어 있는 집이 많은데요. 지금 강아지 잡고 이렇게 쓱 한번 밀어보세요. 이런 재질의 바닥이라면 꼭 매트를 깔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강아지들이 자주 다니는 동선만이라도 꼭 매트를 깔아주시고 미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 몇 번 미끄러지는 게 그렇게 큰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습관이라는 건 오랫동안 반복된다는 점이 큰 문제예요. 마치 흡연을 한두 달 한 것보다 10년 이상 한 사람들의 건강이 훨씬 안 좋은 것처럼 말이죠. 수년간 미끄러운 집에서 지내면서 계속 관절에 무리를 준다면 안 아플 것도 아프게 만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바닥 매트는 강아지 관절 건강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트 종류별 장단점이나 시공 방법 같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에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두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 남겨둘 테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습관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습관, 심한 운동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강아지에게 적절한 운동과 산책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만 시켜준다고 좋을까요? 제 친구 중에 강아지가 쓸개골 탈구를 겪어서 수술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저도 강아지를 5마리 키우면서 산책을 정말 많이 시켜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는데 이 친구는 정말 강아지가 매일매일 산책시키고 넓은 공터에 가서 맨날 원반 던지기도 해주고 이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연락해보니 강아지가 쓸개골 탈구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하기 몇 달 전에 검진받으러 갔더니 수의사 선생님이 너무 무리하게 운동시키지 마세요 하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강아지의 건강 상태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산책을 얼마나 하는 게 좋다 이런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강아지 상태는 보호자인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계실 테니 적절한 산책량은 주인인 내가 가장 잘 알겠죠. 하지만 관절 상태가 좋지 않은 강아지일수록 너무 많은 운동을 하면 큰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다리가 좋지 않은 강아지라면 한 번에 오랜 시간 산책하기보다는 천천히 여러 번 산책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비만과도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비만인 상태의 강아지가 맞지 않는 과한 운동을 하게 된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20kg짜리 쌀포대를 들고 마라톤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꼭 다리 건강 상태는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시고 강아지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량을 지켜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산책할 때 반려견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주려고 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럴 땐 통제해줘야 하더라고요. 바로 5번째, 경사로나 계단 때문인데요. 혹시 강아지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지 않나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강아지가 다리에 큰 무리가 가겠죠. 그런데 혹시 산책하면서 만나는 경사가 높은 계단이나 언덕도 다리에 큰 무리를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강아지는 평지를 걷는데 특화되어 있는 관절 구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사가 높은 곳은 강아지에게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모집에서 함께 키우던 미루는 나이가 많아져서 관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산책을 시키면 건강에 도움되겠지? 라는 생각에 무리되지 않은 선에서 산책을 시켜주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계단을 올라갈 때 살짝 머뭇머뭇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걸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수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가는 공원만 해도 경사진 계단이나 언덕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벤치 같은 데 앉아있으면 점프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최대한 높은 곳에 점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단이나 경사 같은 곳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리가 아픈 강아지라면 이런 높은 곳은 보호자분이 안고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습관은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신경을 잘 못 써주는 부분인데요. 바로 6번째, 발바닥 털 관리입니다. 강아지 다리 건강 문제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게 바로 발바닥인데요. 원래 강아지들은 흙이나 표면이 거친 자연 바닥을 걸으며 살아왔습니다. 인간이 사는 아파트 바닥 혹은 미끄러운 재질의 장판은 강아지에게 위험합니다. 발바닥이 미끄러지지 않고 튼튼하게 몸을 지탱해줘야 관절의 건강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에 털이 길어지면 장판이나 바닥에 미끄러진다면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혹은 심하게 미끄러진다면 큰 골절로 이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무리가 가는 환경에 노출된다면 건강에 치명적이겠죠. 그러니 강아지의 발털이 수북하게 길다면 꼭 관리를 해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얼마나 자주 관리해줘야 할까요? 강아지 발털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위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때 발톱이 너무 길다면 같이 관리해주세요. 아니면 동물병원에 갈 때마다 기본 관리를 받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클리퍼로 너무 안쪽까지 밀어줄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발바닥 밖으로 빠져나온 털 정도만 관리해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산책을 자주 하는 강아지라면 자연스럽게 발바닥 털과 발톱이 적당한 길이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털을 밀어주는 경우는 노견이어서 활동량이 많이 적거나 너무 어린 강아지일 경우 다치지 않도록 밀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강아지 다리를 망치는 보호자의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6가지 습관들 다시 한번 빠르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두 발로 일어서는 자세. 두 발로 일어서는 자세는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반려견이 반갑다고 일어서서 반겨준다면 흥분하지 않도록 차분히 인사해주자. 두 번째, 체중 조절. 강아지가 예쁘다고 음식을 너무 많이 주면 큰일 난다. 체중은 관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관리해줘야 한다. 세 번째, 미끄러운 바닥. 바닥이 미끄러우면 강아지 다리에 좋지 않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 꾸준히 무리가 가면 분명 크게 악화된다. 네 번째, 심한 운동량. 강아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량이 다르다. 다리가 안 좋은 강아지라면 한 번에 오랜 시간 산책을 하기보다 나눠서 천천히 산책을 시켜주자. 5번째, 높은 경사나 계단.
높은 계단이나 경사로를 피해주자. 관절에 문제가 있는 강아지라면 보호자가 안고 이동해주자. 6번째, 발바닥 털 관리. 강아지의 발바닥 털이 길면 자주 미끄러진다. 이렇게 발바닥 털이 길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가위로 정리해주자. 자, 이렇게 총정리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강아지를 어떻게 키우게 됐나요? 저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 정말 엄청나게 떼를 써서 반려견을 키울 수 있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굉장히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들이겠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저도 더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강아지에 대해 궁금하거나 알아봐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습관들을 하고 계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몇 가지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강아지를 아껴주는 마음이 큰 여러분들이라면 앞으로 더 좋은 습관을 장착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뿌듯한 것 같아서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험을 많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